한정됐던 영토의 개념이 바다로까지 확대된 요즘.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해양 영토에 대한 각국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세기 들어서서 각국이 영토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금 현재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의 상태는 위기 상황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든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법. 21세기의 중요한 자원 보고인 해양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994년 유엔 해양법의 발효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 수역의 수산자원은 관할국의 소유로 인정하게 됐다. 때문에 각국에선 해양 영토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겹치는 수역이 발생하게 됐다. 때문에 지난 1998년 겹치는 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중간 수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한일 간 어업협정을 맺게 됐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인접해 있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은 국가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과학적 자원조사가 없어 일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불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게 됐다. 일본과의 이런 갈등과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인 어업자원 조사가 시작됐다. 유엔 해양법 제63조가 발효되고 자국 바다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상태에서는 200해리에 대한 자주권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굉장히 바다가 넓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 국가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12해리 정도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현재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각 수산자원들의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앞으로 수산자원 양이 어떻게 변동할 건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자원조사라 하겠다.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그러한 자원 생물들이 살고 있는 기초적인 해양 환경과 그리고 그들이 먹이로 이용하고 있는 크로로필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인 동물성 플랑크톤 또 그 다음 단계인 소형 어류 단계의 생물을 단계별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내년에 어떻게 어획량이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러한 과정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와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조사만을 전담하는 시험조사선 탐구 20호가 지난 2008년 취항했다. 885톤급의 선미 트롤형 시험조사선으로 항해 중에 실시간 어군 관측, 탐지, 추적이 가능하고 1년의 모든 시험 조사 작업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시험 조사선이다. 탐구 20호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자원 전용선입니다. 자원만을 조사하기 위해서 위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의 자원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자원에 대한 해담을 수행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고 어획 커타량을 서로 나눈다고 할 때도 실기본적인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원 조사를 한 내용들은 어떻게 활용될까? 우리 원에서는 과학적인 자원 조사 결과 어획 정보 그리고 수온 등을 포함한 해양 환경 정보를 고려해서 주요 어업과 업종에 대한 어항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산 자원 조사 결과는 TAC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TAC란 총 어획 허용량을 말하는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최대량을 어선별로 할당하고 그 이상 어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TAC 설정을 위해서 체장 조성이나 생물학적 특성치를 조사하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로 바로 이용이 됩니다. 나아가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를 할 때나 제도 규정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자원조사이다. 2010년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과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고 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만들어져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됐습니다. 과학적인 자원조사는 이러한 수산관리법 내에 있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행계획 내에서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적인 자원조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3면을 차지하는 바닷속 수산자원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날로 더해지는 해양 영토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자원조사야말로 우리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시작이다.